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들고 왔어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라는 책이고요. 책은 조지 클레이슨이라는 작가가 지었고요. 저는 중고 책방에서 샀어요. 그때 4,000원 정도 주고 샀네요.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출판이. 되게 출판 연도가 우리나라에서 초판 발행한 거는 2002년에 발행했네요. 우리는 각각 다른 금액의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지갑에서 채워지는 돈이 없는 건 똑같아서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들고 왔어요. 돈을 모으는 방법이랑 빚을 청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책에는 알가밋이라는 부자가 나와요. 그리고 아카드라는 사람, 이 부자한테 배우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아카드라는 사람도 나중에 굉장히 큰 부자가 돼요. 나중에는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으로 그렇게 남죠. 이 책 29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알가밋이는 오늘을 밝혀주는 태양은 자네의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 세상을 밝혀주던 태양이고 미래의 자네 손자가 어둠 속을 지나갈 때에도 빛을 던져줄 태양이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라고 아카드에게 말해요. 이 말은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통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려는 방법은 사실 모두 다 알고 있는 방법일 거예요. 이미 언론이라든지 신문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방법이고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버는 것보다 덜 써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돈으로 돈을 벌어라예요. 이 책에서는 버는 것보다 덜 쓰라는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조언인 전문가를 찾아가라는 방법은 굉장히 나중에 알려줘요.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목돈 모았을 때 알려줘요. 이게 아카드가 그 첫 번째 조언을 잘 지켰기 때문에 두 번째 조언도 해줬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첫 번째 조언을 지키지 못했다면 알가밋이는 아마 아카드에게 조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카드는 아마 부자가 되지 못했겠죠. 사실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진짜 왜 어려운지 우리 통장 잔고 생각하면 진짜 다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월급쟁이이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비슷하다고 하시면 적금 추천해드려요. 무조건 자동이체 걸어두시고 그래야 돈이 모여요. 근데 이게 돈에 아무 이름도 붙여놓지 않으면 어디론가 사라져요. 만기가 되면 항상 누군가 그 돈을 필요로 하죠. 통장에 부자가 될 돈, 나의 영혼, 나의 미래, 나의 비타민, 나의 것 이렇게 이름을 붙여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돈이 절대 내 돈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쓰질 못하죠. 저는 적금 만기에 깨본 적이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 사회생활 몇 년 했긴 했는데 제가 한 6년을 직장을 다녔어요. 직장을 다니고 지금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적금을 깼는데 그 돈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퇴사를 했을 때는 통장에 마이너스 8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답답한 상황이죠. 적금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랬고요. 내가 만약에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하시면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하시면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10분의 1. 10분의 1보다 저축 금액이 적으면 안 돼요. 돈이 모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10분의 1보다 적으면 절대 금액이 적어서 시간이 흘러도 목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꼭 10분의 1 이상을 저축하고 생활하시는 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는 내가 필요한 곳, 적절한 곳에 사용하시면 돼요. 두
두 번째 방법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라예요. 우리가 배가 아프면 내과,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잖아요.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특히 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로 이윤을 보고 싶을 때 찾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책에서 아카드는 페르시아로 보석 사러 가는 벽돌 상인에게 돈을 빌려줘요. 근데 벽돌 상인이 보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까요?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초기에 모은 돈을 싹 다 날려요. 내가 무조건 전문 지식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상대방 보는 눈이 필요한 건데 만약에 아카드가 보석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더라면 보석에 대한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보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우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판단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 경험하고 알고 있고 정말 잘 아는지. 그리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진짜 오롯이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돈으로 돈을 벌어라. 근데 이거는 목돈이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복리상품에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적은 돈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복리에 대한 그 혜택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우리 소시민들은. 가장 쉽고 가까운 방법은 적금,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거예요. 은행에 돈을 맡겨서 적은 돈이라도 이자를 받는 거죠. 다른 방법은 주식을 사서 뭐 배당금을 받거나 부동산 소유해서 임대료 받을 수 있어요. 뭐 아주 작은 돈이라도 돈으로 돈을 버는 느낌, 돈으로 돈을 버는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과 기분을 충분히 느껴야 돼요. 내 돈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 내가 직접 벌지 않아도 불어나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이 다른 돈을 더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빚을 청산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만약 월급을 300만 원을 번다고 해요. 그러면은 30만 원을 저축을 해요. 10분의 1이죠. 그리고 60만 원으로 빚을 갚아요. 그리고 210만 원으로 생활을 해요. 이거를 매달 빚을 청산할 때까지 지속하시면 돼요. 비율로 따지면 월급이 10이고 1을 저축하고 2로 빚을 갚고 나머지 7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의 월급보다 초과 지출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지출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쓰던 걸 안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미래에 진짜 빚을 없앤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진짜 방법 간단하죠? 근데 진짜 알기만 하는 거랑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진짜 차이가 커요. 꼭 실천하셔서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안녕!